창원 구산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이 낮다는 국토부 판단에 따라 토지 수용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는 통행량이 늘어도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진주시가 가좌동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터미널 주변인 원도심의 공동화 대책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경남입니다. 5천억 원 규모의 창원 구산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가 사업 대상지의 토지 6%를 사들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사업의 공익성을 보완해서 토지 강제 수용을 진행할 예정이긴 하지만 애초 계획했던 내년 완공도, 행정 지연의 책임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마산 로봇랜드가 들어선 창원시 구산면 일대.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가 이곳에 축구장 390배 크기인 280만 제곱미터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계획한 때는 2017년. 골프장과 호텔, 기업 연수원을 갖춘 휴양단지 조성이 핵심입니다. 구산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실시협약 체결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와 민간 사업자가 사들인 토지는 사업 대상지의 94%. 나머지 14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이지 못해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하고 하게 됐어요. 일을 하면은 퍼뜩 진행을 하든가, 안 그러면 포기를 하든가 땅만 수용만 더 해놔놓고. 창원시는 2년 전부터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강제 수용을 요구했지만 세 차례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숙박시설이나 골프장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성격상 공익성이 낮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장학재단 설립과 지역주민 우선 채용, 공공용지 비율 확대를 추가해 다음 달 토지 수용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업 부지 내 공공 비율로 그 필지를 우리 시에 기부 체납해가지고 불필요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했다는 게 가장 큽니다. 착공이 지연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애초 4,300억 원에서 5,100억 원으로 불어난 창원 구산 해양관광단지. 계획했던 내년 완공도 불가능한 상황. 이미 토지 매입비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쓴 민간 사업자가 행정 지연의 책임을 물을 경우 창원시는 거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자 사업을 통해 도로를 내거나 다리를 만든 경우 실제 통행량이 부족하면 통행량을 늘려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요금도 낮춥니다. 그런데 KBS가 경남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마창대교는 통행량을 늘려도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이 줄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마창대교 요금 인하를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시한 해법은 통행량 증대. 통행량을 늘리면 운영 수입을 보장해 줘야 되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서 통행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하지만 KBS가 입수한 지난해 경남연구원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재정 부담 완화 개선 방안을 보면 이 방안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2017년 경상남도의 재구조와 협약대로라면 협약 통행량의 100%를 달성해도 오는 2038년까지 경남도의 재정 부담액은 570억 원, 통행량 90%일 때 부담액 217억 원보다 2.5배 많습니다. 법인세를 경상남도가 책임지도록 한 조건 때문, 통행량이 늘어나서 얻는 수익보다 늘어난 수익에 따른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협약상 요금 수익 가운데 68.44%를 민간 사업자가 챙기고 나머지는 경상남도의 몫인데 경상남도는 이 돈으로 선순위 차입금을 갚고 법인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요금 수익으로도 차입금과 법인세 낼 돈이 부족하면 경상남도가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등 주변 개발 사업을 통해 통행량이 110%까지 올라오더라도 예상되는 재정 부담액은 312억 원, 통행량 100%일 때보다는 적지만 90%일 때보다는 많습니다. 통행량 증대가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계산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도 일단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렇다면 우리 통행량을 이제 늘리면서 통행을 인하시키면 되겠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여기에서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예측된 협약 통행량보다 차가 얼마나 더 많이 다녀야 경상남도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연구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하루 평균 통행량은 3만 8천여 대로 예측치 평균 91.3%, 예고된 요금 인상 시기까지는 6달 남짓 남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의 코로나 관련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경남에서는 61만 6천여 명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경남의 백신 접종률은 전체 대상자 대비 56.5%, 인구 대비로는 18.6%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명입니다. 창녕에서는 외국인 식당 관련 확진자 17명을 포함해서 모두 18명이 추가됐고, 김해에서는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 5명을 포함해 1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이 시각 현재 경남의 코로나19 입원 확진자는 297명, 누적 확진자는 4,600여 명입니다. 네, KBS가 어제 보도한 자녀 백신 접종 예약의 SNS 일원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예비 명단 활용 기간을 오는 12일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정부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단은 병 의원이 받아둔 자녀 백신 명단 예약자에 대해 애초 오늘까지 우선 접종하기로 했던 시한을 오는 12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진주시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터미널을 합친 여객 자동차 터미널 건립을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 원도심의 공동화가 우려되지만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 기능을 통합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들어설 터입니다. 8만 6천여 제곱미터에 사업비 2,200여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진주 중앙시장과 농계시장 등 기존의 터미널 2개가 위치한 주변 상권의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며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리버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이 주변 상권이 완전히 다 죽어버렸거든. 중앙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시외버스 지금 하나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 버스 운전기사들도 터미널 이전에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려고 이사를 여기 부근으로 해서 왔는데 터미널을 옮기게 되면 저희 회사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진주시가 터미널 이전에 따른 대책을 찾겠다며 상생 발전 용역을 시작한 때는 지난해 9월.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최종 보고회가 열려야 했지만 지난 3월과 5월 중간 보고회가 2차례 열린 데 그쳤습니다. 6월 그리고 한 7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구도심에 대한 그 공동화 현상에 대한 방안은 본 용역이 마무리되고 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단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보상 절차가 80% 정도 마무리됐고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오는 10월부터 토지 조성에 들어갈 통합 터미널 신축 사업. 하지만 이렇다 할 원도심 공동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요즘 같은 막바지 모내기철,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물 웅덩이를 둔벙이라고 하는데요. 하천이 발달하지 않은 고성군 해안가에서는 1700년대부터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척박한 환경을 이겨낸 조상들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권경환 촬영 기자가 영상뉴스로 담아봤습니다. 논 한동안에 덤벅이 다 있었습니다. 덤벅이. 더디다 점섬 재미가 더디다 아침에 아스 퍼내고 나면 또 하나 아침에 한 덤벅 차거든요. 그래도 들고
그런 식으로 가뭄 같은 해소하고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세계 관계시설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보존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례, 둥동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전국 택배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 지역 택배노조 조합원 350여 명도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오늘 창원시 진해구 CJ 성산터미널 안 공터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창원시 장미공원과 명곡광장까지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경남 하루 전체 배송 물량의 약 20%, 13만여 개의 배송 차질이 우려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 아이톡톡 사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 학교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등 10개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원격 수업 프로그램은 4종류인데 경남교육청이 아이톡톡을 사용하도록 각 학교에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온라인 프로그램은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아이톡톡 관련 만족도 조사를 해 이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총선 후보를 돕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인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3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